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식사 한 끼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은 뒤 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학회에서 평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77세가 된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원인과 그로 인한 위험,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0분만 집중하시면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까지 막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시 혈당이 90mgdl이던 사람이 식사 후 150mgdl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갔다면 이건 명백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수치는 혈당이 올라갔다가 두세 시간 내에 뚝 떨어지면서 기운이 빠지고 졸림이 몰려오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지만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췌장 기능의 이상과 인슐린 작용 저하를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세포 속으로 넣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하게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인슐린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병만이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췌장 기능은 떨어지고 혈당 스파이크의 충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에서는 이 현상을 반드시 조기에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과 행동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걸까요? 여러분, 밥만 먹고 나면 졸리고 기운이 없고 집중이 안 된다면 그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 속도가 빠르죠. 이런 음식은 혈당을 단숨에 올리며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과잉 분비시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혈당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탄수화물만 먹을 때, 예를 들어 빵만 먹거나 떡만 먹으면 혈당이 더욱 급속히 오르기 쉽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혼자 먹을 때는 스파이크가 심해집니다. 즉, 식사의 구성과 순서가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에서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혈당 스파이크는 더욱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지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파도입니다. 첫 번째로 췌장이 혹사당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은 인슐린을 쉴 틈 없이 만들어내며 지치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축적입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잦을수록 배가 나오고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심혈관 질환과 암, 알츠하이머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세혈관 손상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피 속의 당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망막, 신장, 신경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식습관 조절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입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포도당이 천천히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흰쌀, 흰빵, 과자, 떡 대신에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에 주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셋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계란,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넷째,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세요. 콜라, 주스, 달달한 커피는 포도당을 순식간에 혈관으로 밀어넣어 가장 강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다섯째,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갑작스러워지고 혈당이 튀어오릅니다. 이런 기본 식사 습관만 잘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생활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 분들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환자 중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춘자 씨는 늘 피곤하고 밥만 먹으면 바로 졸려서 낮잠을 꼭 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자고 하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98mgdl로 정상이었지만 식사 후 1시간 뒤는 172mgdl, 혈당이 무려 74나 뛰었던 겁니다. 김춘자 씨는 하루 3끼를 밥부터 빠르게 드시고 식후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은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두 번째는 식후 10분간 산책, 세 번째는 빵과 떡을 줄이고 두부, 계란,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것.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밥 먹고 졸리는 게 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한 달 후 식후 혈당을 재보니 140mgdl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3에서 5.8로 떨어졌죠. 김춘자 씨는 지금도 이 방법을 지키며 선생님 덕분에 하루가 달라졌어요 라고 항상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이처럼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박영수 씨는 직장 은퇴 후 혈당이 조금씩 올라
당화혈색소가 6.7%까지 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박 씨는 약을 먹기 전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빵과 커피로 시작됐고 점심은 외식, 저녁은 혼자서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때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첫 번째 변화는 아침을 통곡물과 삶은 계란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커피를 블랙으로 바꾸고 설탕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집 앞 공원에서 10분간 걷기. 단순하지만 매 식사 후 실천하는 게 핵심이었죠. 박 씨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3주가 지나자 식후 피곤함이 사라졌고 밤에도 더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을 체크해 보니 식후 150mgdl이던 수치가 130mgdl로 내려왔고 2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몸이 가벼워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혈당 관리는 의지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들의 과학적 근거와 왜 효과가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 순서, 운동, 음식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채소 먼저 먹기는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 식품을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위에서 젤 형태로 바뀌어 당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인슐린 분비를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먹는 것도 소화 속도를 늦추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계란, 두부, 고기,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식후 10분 산책도 과학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췌장을 보호하며 장기적인 당 조절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기계 없이 식사 방법 하나, 걷기 하나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실천 가능한 의학입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면서 주의해야 할 상황과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는 순간이 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첫째, 식사 후 졸림이 너무 심하거나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다면 저혈당 또는 혈당 스파이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입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소변이 늘고 밤중에 자주 일어나는 경우. 이건 당뇨의 대표적인 3다 증상입니다. 셋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피부가 가렵고 손발이 저릴 때 혈관 손상 또는 신경합병증의 신호입니다. 넷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식욕이 이상하게 늘어날 경우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뇨 진행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 나오거나 당화혈색소가 6.5%를 넘는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함께 생활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망막병증, 신장질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더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혈당을 관리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창하고 어려운 노력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첫째, 식사 전 1분만 투자해 오늘 먹을 음식을 바라보세요. 그 한 번의 점검이 과식을 막습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바로가 가장 좋고 하루 3번 10분도 충분합니다. 넷째, 탄산음료 대신 물, 가당 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차로 바꾸는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다섯째,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져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세요. 식사 전과 후를 비교하며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식사 일지를 써보세요.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하면 자신만의 혈당 패턴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보는 것이 혈당 관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조금씩 조절해 나가다 보면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며 당뇨, 심혈관 질환, 염증, 비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의 핵심은 식사 순서와 내용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은 함께,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과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식후 10분 산책과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물 섭취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혈당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고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무엇이 어려웠는지, 어떤 실천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서로 나누며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과 운동 타이밍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갑시다.